위원장님 고생하십니다. 지금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가계부채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저는 뭐 좀 마이너한 부분 두 가지만 좀 한번 건의드리려고 합니다. 오전에 최은열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게 그때 위원장님 답변이 우리나라는 아파트 분양 제도가 청약 접수제와 선분양제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적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시는 맞습니까? 예, 그런 점도 있고요. 집단 대출,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증도 있고요. 예. 그리고 기간이 한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. 예. 물론 잔금 대출로 넘어갈 때 잔금에 대해서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의 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더라도 선분양제를 즉 분양을 받은 사람한테 금융을 공급해 주지 제한한다 하는 게 굉장히 저희로서는 좀 부담스럽고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다. 우리가 이번에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 가계부채 증가한 액수예요.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고 그 절반이 또 이 집단대출입니다. 그래 되면은 그것이 대부분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 수요가 아마 가장 이번에 가계부채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 된다면은 지금 이제 이번에 825 조치에 보면은 집단 대출에 대해서 2건에 관해서만 이제 그렇습니다. 보정을 합니다만은 근데 그 2건이지만은 실제로 아까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중도금 대출이 2건이지만 그것이 다시 잔금 대출로 넘어가면은 또 보증이 됩니다. 그래 되면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여러 건의 이 대출이 있는 집단 대출을 받는 사례가 여러 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잔금 대출은 보증을 해주지 않고요. 아닙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잘못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아는 한에는 정확히 제가 판단을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중도금 대출은 집단 대출로 받아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 잔금 대출로 넘어갈 때는 보통 다 합니다. 다만 산업은행이 안 해줘가지고 조금 문제가 돼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이 시중은행이나 또 제2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집단 대출로 해가지고 보통 2년 내지 4년 정도 걸리는 거를 다 치면은 이제 잔금 대출로 넘어갈 때 DTI 적용하지 않고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DTI를 적용 못하죠.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받은 거를 잔금 대출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니까. 그 당시에 DTI를 적용하게 버리면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.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.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최소한 일반적으로 보면 한 집에 살고 있고 한 집은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두 채까지는 일반적으로 봐줄 수 있지만 세 채 이상 가진 경우도 꽤 있고 그는 명확하게 투기 수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세 채 이상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즉시 상환을 시키더라도 그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한번 고민 한번 해봐 주시라는 건의를 드리고요. 예. 집단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할지는 모르지만, 그러나 지금 현재 분명히 DTI를 적용 안 하지만은 이것이 진짜 또 투기 수요인 사람들은 세 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분명히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고려해 달라는 게 제 첫 번째. 의원님 간단하게 저희가 가진 딜레마를 말씀드리면 DTI라는 것이 원래 건전성 관리 아니겠습니까? 근데 투기 수요가 있을지 모르니까 세 번째부터는 DTI를 적용하고 첫 번째, 두 번째는 적용 안 하고 참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. 그런가요? 어쨌든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봐야지. 저보다 더 실제 통계 수치로 보면은 과연 세 주택이 이상이 얼마인지 정확히 나올 겁니다. 그러면 필요성이 있는지 하고.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통계도 한번 찾아보면은 아마 더 필요성 여부를 아마 판단하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다음 이거는 여러 번 이미 언론에서도 나왔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는데 현재 집단 대출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 DTI가 60%, LTV가 지금 70%를 이번에는 이것도 두 가구까지는 그냥 인정해주더라도 세 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똑같은 제가 이야기한 논리대로 이걸 좀 대폭 올리는 것이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. 이것도 똑같이 이제 세 가구 이상에 대해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
의원님 말씀하신 건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. 또 실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요. 저희는 앞으로 DSR이라고 하는 총체적 상환 능력을 우리가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,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, 이것을 연내 도입하는 것을 최대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연계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즉 하나를 받던 두 개를 받던 세 번을 받던 결국 자기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의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, 그게 총체적인 상환 능력이 얼마냐를 알아야지 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 DSR 시스템을 우리가 앞으로 도입해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참고하게 하고 여신이 심사에 활용하도록 하는 일, 이게 아마 좀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,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